근황이 궁금한 화제의 인물 만나보는 시간인데 오늘 저희 카페에는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935년) 대구 출생, 1960년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중앙방송 071기 연출직으로 입사, 정권 우상화 드라마 제작 지시에 3개월 만에 사표, 부도 직전인 부친의 탄광산업에 합류해 사업 확장, 흥국금광, 흥국해운 등 24개 기업의 흥국재단 총괄 경영, 한때 소득세 납부액 전국 10위권에 든 재력가, 광부 자녀의 장학금 지급, 병원 설립 후 무료 진료, 유신 시절 반독재 수배자의 경제적 지원, 해직 기자들에게 호신처 제공, 1973년 탄광사업 정리, 재산을 처분해 직원들에게 수익 분배, 현재 학교법인 효암학원 이사장, 잘못된 것만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확실하게 아는 것 전부가 고정관념이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 틀리다라는 말도 없다. 다른 게 있을 뿐이다. 해답이 있을 뿐이다. 탄광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었다. 그래서 난 칭찬받을 일이나 이름나는 일에 끼면 안 된다. 난 6번 부자 되고 7번 거지 된 사람이다. 지금은 7번째인데 돈 없는 부자이다. 부끄러운 시절에 잘 산 것이 자랑일 수 없다. 역시 젊은 놈들이 믿을 만하구나. 암만 늙은이들이 잘 못해도 그 덕에 사는구나. 쓴맛이 사는 맛이다. 네. 파란만장 인생 역정 한 분의 삶이라고는 참 대단한 삶을 사셨구나 싶은 분. 자, 최현국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예쁘세요. 과분하십니다. 죄송스러운데 우리 외할머니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쪼매나다 보니까 여성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굉장히 예쁘시긴 하지만 일을 왜 새로 안 해끼우셨어요? 좀 고집스럽고 엇가는 심보가 있어가지고 그만 먹으라고 빠지는데 그것도 일부러 해놓을 건 없잖아요. 사실은 거듭에 당뇨인 사람이 이만큼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당뇨 있으셨어요? 예, 35에 이렇게 이가 다 빠진 겁니다. 당뇨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에이 놔둬라 뭐 먹지 말라고 빠지는데 하고 놔뒀더니 절로 적게 먹은 너가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이 나이까지 네, 건강한 네. 건. 아휴. 예. 그 그렇게 대신에 늘 맛있습니다. 네. 적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 생각하시나 봐요. 예. 야, 기적인 게 어떻게 제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화분한 말씀이에요. 여기 나온 진짜 이유도요. 우리 당화에서 고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시 내 살아있는 거 알고 좀 더 힘을 내고 마지막에 삶의 끝머리에 가서 한 분들 만날까 싶어서도 나온 겁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예. 그러셨군요. 저는 또 제 미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셨나 이런 생각이. 야, 그 말 할 기회 줘서 고맙습니다. 나이 하신 사람도 정말 이뻐주셨네요. 참말로. 젊을 때라고 해서 안 이쁜 건 아니고 그때 귀엽기만 했고 인상적이었지. 네. 이렇게 이쁜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예전에 저 일자 눈썹하고 막 이럴 그때 때 봤거든요. 보셨죠. 예. 아, 고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한 일간지에 인터뷰하셨던 그 기사가 7만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전부 공유를 했대요. 젊은 사람들한테 귀여움 받으니까 정말 좋긴 좋은데 좀 미안합니다, 사실은. 왜 미안해요? 얼마나 세상이 언짢으면 그렇게 비틀거리고 사는 인간도 귀여움을 다 받는 시절이 되는지 참 정말 좀 찌릿하네요. 네. 시대의 어른으로 주목받으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세요? 그게 다 과도한 말이죠. 얼마나 엉터리로 살아왔는데 엉망짓다 하고 오죽하면 저 신용불량자입니까? 네. 신용불량자세요? 예. 왜요? 이름이 빠진 줄 알았지. 주식까지 다 줬는데도 이름을 아마 은행에서 융자하는데 아마 내 이름이 도움이 돼서 안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튼 이름에 나중에 보니까 안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내 사인도 안 받고 융자를 주고놓은 결과는 은행 정말 평직원들이 전부 서류 위조 내지는 부당 대출로 된답니다. 아. 서명을 안 받고 준 거는. 그래서 부도 난 다음에 내가 서명을 다 해줬거든. 그게 이제 바로 신용불량자 되는 길인 걸 알면서 감옥 가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준 내 동료들이 결국 한 회사인데. 이야기를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 선생님 예전에 24개의 회사를 운영을 하셨어요? 있었다 없었다 하기로 하면 막 29개 정도까지도 됐을 겁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셨어요? 저 혼자 한 일 아닙니다. 예. 그 많은 우리 동료들하고 함께 하는 일이고 더구나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일이지 저 혼자 해가지고 이런 말 꼭 저 혼자만 한 것처럼 자꾸 인상이 들어가는데 느끼셔야 됩니다. 이건 함께 하지 않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단지 비결은 나눠 먹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 그 지혜롭다는 거는 너무 빨리 나누고 남을 거 없는데 나눠줘도 안 됩니다. 그건 뭐 말이 안 됩니다. 훔친 거 아니고. 조금 먼저 힘들게 조금 먼저 나눠주면 그릇 깨질까봐 정말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일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줄 수 있을까만 연구만 하면 대장 노릇은 절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 거 나눠주기 선생님 그거 얼마나 아까운 건데. 내게 아니거든 원래. 내가 빨아먹고 태어났는데 뭐 내게 있습니까? 마침 내가 맡아 하는 일에 일이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 일 역할이 대장놈의 일 아닙니까? 일 돌아가게 하면 일하고 싶게 하면 막상 당황에 가보니까 이건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오도 가도 못해서 지옥 같은 데 떨어져가지고 삶을 이어가는 사람 판이에요. 그거 보고는 한 번 더 힘낼 수밖에 없죠. 뭔가 할 일이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거기 참 여러 사람들 덕에 일이 자꾸 돼간 거죠. 다른 시일에. 근데 선생님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24개 회사가 넘는 아까 28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를 다 정리를 하시면서 회사 정리한 금액을 다 직원들과 골고루, 제가 아까 방송을 보니까 해직 언론인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지식인들, 학생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건 당연하죠. 내 시절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탄광 간 거는 무리한 선전은 되기 싫어서도 갔지만 간 김에는 사람으로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절로 제일 난감한 사람들, 지식으로 쫓기는 사람들, 정말 생존의 능력도 없어가지고 몰려온 사람들이 전과자가 수두룩했습니다. 탄광에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속에서 살만한 판을 그래도 이루어가고 무주공산 산에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이 버글거리는 그건 신납니다. 그런 일 자체가. 그런 일 안으로 해필제가 나오는 학교가 반독재에는 정신을 좀 쓰는 학교다 보니까 친구들입니다. 다. 언론인들이라 하지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지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역할이니까 그 사람들은 언론으로 그렇게 싸워가는 게고 난 내 역할로 그냥 한 거지. 도운다는 건 좀 어불성설입니다. 자기 일 자기가 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학교의 재단 이사장님이시고 그런데 골방에서 지내신다는 그런 골방은 얘기. 아닙니다. 경비실하고 같이 붙어있는 바인데 나로서는 아주 넉넉한 바입니다. 왜 그런 데서 지내세요? 그게 제일 편하죠. 소재도 별로 안 해도 되고 간편하죠. 남의 손 안 빌리고 나이 먹고 남 진짜 자꾸 지는 거 좋을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골방 얘기도 나왔고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실지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요 사진. 요 학생들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할아버지하고 손녀처럼. 아이고 화초도 가꾸시고요. 언제 저렇게 찍은지 모르겠네요. 국학도서관이 중학교에 아주 학생들한테 책 구경이라도 하라고. 우리 선조들의 좋은 책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느끼고 번역을 보아도 되고 하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학생들하고. 교사님들. 저기 쓴 맛이 사는 맛 이렇게 돌에다 새기셨네요. 우리 할매들이 쓰리 쓴 시집살이 하고 나니까 세상은 정말 살아있는 게 살만하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말입니다. 그걸 난 또 주제넘 거로 나도 시 한 줄 썼다라고 거짓말. 신경님이 같은 사람한테 나도 너그 반절에 들었다라고 헛소리 합니다.
그것도 돌에다 썼다. 그래서 쓴맛이 사는 맛. 맛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정말 어렵게 저희가 모셨는데 어른들 지금 이 시대의 아버지들 정말 좀 뭔가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내 또래나 내 또래보다 더 많으시거나 조금 적으시더라도 우리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도 부실하게 교육받고 부실하게 우리가 삶을 배웠습니다. 이걸 지가 부실하게 배운 사람일수록 부실하게 잘못 배우고 잘못 살았다는 걸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결과가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오늘날 같은 꼬라지가 벌어지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정말 이 사실 자체를 똑바로 봐야지. 그냥 노인들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마 돌이 없다, 아마 썩은 인간들 또 적하는 것 같다 하고 무심코 남길 일이 아닙니다. 또 가다 보면 또 젊은 세대 또 잘못 갑니다. 정말 사람이 저렇게 살는 건 지금 늙어서 저런 게 아닙니다. 젊어서 부실하게 사는 증거입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한테 요만큼이라도 기원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 조금 노력한 거. 지 자유로우려고 내 자유로우려고 재산 나눠주다는 말 나올 만큼 주인한테 돌려준 거지. 내가 뭐 내 거야 아닌데 무슨 나눠주기 뭘 나눠줘요. 법이 보장한다고 해서 질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이제 허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죽으니까 허망한 게 아니라 사는 순간순간 허망하게 살아놓고 탓을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냐 죽어가는 거냐는 건 똑같은 사태에 대한 자기 태도입니다. 그거는 이만큼 나이가 되니까 뻔뻔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네요.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는. 과분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젊은 세대는 과연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자기 삶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찰나찰나를 받아들이고 찰나찰나를 행보를 할까 하는 건 정말 긍정적인 삶이라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간단할 것 같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고민도 하고 지금도 뭐 철없이 남 핑계대고 마음속에서 남 탓하고 그럽니다. 이럴 때마다 망하는 거죠. 죽어가는 거지. 그러면 살고 싶으면 그건 내 던져야지. 다 내 탓이고 내가 한 거고 긍정적인 게 내가 한 거라는 생각이지 뭐. 네. 별로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당연스럽게 내 마음이 가르친 대로 짊어지고 얻고 가면 됩니다. 마음이 가르친 대로. 예.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복잡할 거 하나도 없는데 참 인간사가 복잡해요. 지가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도 지가 만드는 겁니다. 남이 훈련한 결과가 난 어릴 때 얘기입니다. 예. 어릴 때 이후에는 지가 만드는 겁니다. 그럼 지가 뚫고 나가야죠. 오늘 아마 이제 지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설이라서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요새 뭐 계파 간의 갈등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세대 간의 갈등도 참 큰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로 자기 삶을 아낄 줄만 알면 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삶을 잘못 아끼다 보니까 아끼는 게 아니게 망가지면서 자기 삶을 아끼는 줄 잘못 배운 결과라고 나는 일단은 그건 잘못 배웠습니다. 이제는 지가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 배웠고 이제 지가 잘못하고 그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조금만 생각하면 난 다 안다고 봅니다. 오늘 정말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좋은 덕분에. 말씀 많이 잘 새겨서 들었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예. 건강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사카페 저희가 준비한 메뉴 또 어떻게 보셨는지 맛있게 드셨는지 재래시장도 힘내시고요. 아버지도 힘내시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설날 연휴 가족과 따뜻하게 오손도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